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날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또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참고하셔서 잘 들어주시고요. 자, 이 동영상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가 되겠고요.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을 위한 동영상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제 동영상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동영상 시리즈고, 두 번째가 균형잡기, 세 번째가 지금 올려드리는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동영상 시리즈인 대사증후군 시리즈,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1번부터 112번까지 다 정주행하시면서 다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동영상을 참고용이나 연구용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인의 몸에 맞게 적절히 주의 깊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 올리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그 다리 쪽의 혈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뭐 한번 적용을 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가 그냥 하나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우리가 다리 동작, 그러니까 다리 조작, 앞꿈치, 뒤꿈치를 어떻게 해준다든가, 뭐 하여튼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적용해 준다든가, 발가락 운동도 발가락을 눌렀다 뗐다 하는 것도, 이렇게 평상시에 발가락을 까딱까딱 거리는 것도 다리 조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변형된 다리를 바꿔주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 혈자리를 누르는 것도 다리 조작의 일환입니다. 다리 조작. 그래서 제가 왜 다리 조작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다리 조작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위로 올라오는 피가 조금 많아질 수 있다고 해서,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체 쪽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고,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고, 뭐 양손잡이는 아무래도 센 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왼쪽,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해서 왼쪽 팔이나 왼쪽 가슴, 왼쪽 등 쪽으로 이렇게 피를 충분히 이동시켜 주지 못하면 또 다른 불편함, 그러니까 가스가 정상적으로 빠지고, 이게 폐가 안 맞아 버리면, 오른쪽에 피가 많고 왼쪽에 피가 부족해지면 폐가 오른쪽이 또 처지기 시작하면서, 폐가 안 맞아 버리면 위장에 있던 가스가 위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불편해지죠. 가스가 위장 쪽에 꽉 차면서 불편해지면서 뭐 또 다른 형태의 팽창이 형성될 수도 있고, 체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형태의 다리 조작, 자, 다리 조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조작은 저는 많이 해봤지만, 그죠, 여러분한테는 제가 저만큼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좀 집중해서 하세요. 집중해서 짧게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나, 좀 길게는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여러분들 다리 상태가 확인됐다라면 좀 집중적으로 다리 조작을 하세요. 혈자리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쪽에 혈자리 누르는 것도 다리 조작의 일환입니다. 혈자리 누르는 것도. 그러니까 다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루에 너무 많이 하면 좀 명현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나 또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무리하지 마시고, 짧게는 하루에 30분 정도, 1시간, 길게는 1시간 정도를 약간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리 조작을 좀
자제를 하세요. 그냥 편안한 그런 거리로 걸어 다니세요. 너무 앞꿈치 뒤꿈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꿈치 뒤꿈치 너무 이렇게 계속 가면 왼팔이 왼쪽으로 피가 자꾸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왼쪽 가슴 쪽으로. 이게 도움이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다리 조작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잘 안 하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제가 걸린 운동 시설에서 이게 턱걸이처럼 이렇게 당기는 것이, 턱걸이는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이거 하는 거 있다고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특히 이제 저는 왼손으로 막 이렇게 한 20번씩 당깁니다. 20번 당기는데, 다리 조작을 좀 안 하고 왼팔을 이렇게 당겨 보면 굉장히 쉽게 당겨요. 쉽게 당기는 게 이게 피가 많다, 그러니까 피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당기는데 이제 다리 조작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내려가서 제가 다리 조작을 하게 되는데, 다리 조작을 계속 하게 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왼팔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내려가서 운동을 할 때도 이제 뭐 어떤 날은 다리 조작을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의도적으로 적게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의도적으로 안 해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하여튼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왼팔이 조금 힘들어서 더 많이 운동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필요성을 자꾸 느끼게 되고, 다리 조작을 좀 줄이고 또 안 하게 되면 왼팔을 당겨 보면 그냥 또 잘 쉽게 이렇게 당겨져요. 그래서 제가 다리 조작을 하면 상체로 올라오는 피가 많은데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왼쪽 상체, 이쪽이 왼쪽이는 왼쪽 상체 쪽, 팔 쪽으로 피가 부족한 현상이 자꾸 생기면서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다라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폐가 처진다는 겁니다. 오른쪽 폐가 또 처지면 가스가, 위장에 있던 가스가 식도를 통해서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오면 불편해져요. 또 왼쪽 가슴 이런 쪽으로 막 쪼여들기도 하고, 막 그런, 어제도 뭐 왼쪽 상체 쪽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신중하게 들으시고 저도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다리 조작을 매일 하루 동안 하는 다리 조작을 좀 특화해서, 몸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에 30분 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는 왼팔 운동, 여러분들이 지팡이 짚는다든가 스트레칭 바를 당긴다든가, 자, 이게 왼팔이 많이 당길 때 여러분 그 철봉에다가 스트레칭 바 걸어 놨잖아요. 거기 이렇게 탁 의자에 딱 앉아서 스트레칭 바를 촥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만 있어도 오른쪽 어깨를 조금 들어주고 이래 있으면 편안하더라고. 진짜 편해요.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철봉 같은데 스트레칭 바에 걸어놓고 이렇게 지그시 막 확 당길 필요도 없어. 그냥 손에만 잡고만 있어도 이게 팔의 무게가 에서 당기는 힘이 작동이 돼요. 그 조금 도와주고 싶으면 이게 스트레칭 바를 앞뒤로서 약하게 한 10cm 정도 살살 흔들고 있으면 또 피가 잘 가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일단 그거로라도 이렇게 좀 관리를, 통제를 좀 하세요. 뭐 젊은 분들처럼 뭐 세트 운동을 세게 한다든가, 저처럼 뭐 운동장에 가서 막 이거 20번씩 당기, 20번씩 당기는 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 뭐 모든 분들한테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아예 이게 당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주의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자, 철봉에 스트레칭 바를 잡고만 있어도 도움이, 잡고 있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게 또 약간 원판 돌리기 형태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원판 돌리기 밑으로 해서 꽉 누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힘이 또 전달이 많이 되고 하는 건데, 하여튼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왼팔 운동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많이 못하게 되면 몸이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리 혈자리 제가 어제 오금 쪽, 그러니까 뒤쪽 오금 쪽의 혈자리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오금, 그러니까 무릎 뒤쪽이죠. 오금 딱 가운데, 접히는 부분 딱 가운데가 위중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위중혈. 자, 제 발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위중혈이라고 합니다. 그쪽을 이렇게 지그시 좀 눌러주면,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금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눌러주면 좋고요. 위중혈에서 약간 안쪽, 그러니까 다리 안쪽으로 한 1cm 정도, 1cm도 안 되고 그냥 조금 한 1cm 정도 옮겨서 무릎 안쪽으로, 그러니까 딱 가운데서 약간 양쪽 안쪽으로 한 1cm 정도 옮겨가면 음곡혈이라고 있대요. 이름을 한의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음곡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곡혈입니다. 음곡혈. 그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어제 그래서 하여튼 뒷다리는 8가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죠? 앞다리는 7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한 2가지 정도에 일단은 그 8가지, 7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2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가지 정도. 다리 안쪽입니다. 다리 안쪽, 양쪽, 그러니까 종아리 안쪽, 그죠? 안쪽인데, 잘 들어보세요. 발 안쪽에 보면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바깥쪽에도 복숭아뼈가 있고, 발목에 안쪽에도 복숭아뼈가 동글방하게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바깥쪽에는 약간 뾰족하고, 안쪽은 동글동글하죠. 그죠? 거기서, 한 3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3마디 정도, 손가락 3마디 정도 살짝 올라오면, 그 정강이 뼈 아래쪽에, 정강이 뼈 아래쪽 움푹 파인 부분, 이렇게 저기 쓸어보면, 이거 좀, 자, 다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정강이 뼈, 종아리, 이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이쪽에 보면 이 정강이 뼈가, 제가 우리 소갈비처럼 이렇게 만져보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뼈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요. 타고 올라옵니다. 이 무릎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데, 이 복숭아뼈에서 올라오다가 이게 정강이뼈, 요 엄지손가락 뒤인데, 요 안쪽이에요. 정강이뼈 밑에요. 이렇게 보면 뼈 밑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갖고 이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만지고 올라오는 거는 쑥 들어가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요 부분, 그러니까 한 3마디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3마디 정도 올라와서 그 부분을 지그시 눌러보면 아파요. 되게 아파요. 한쪽 다리는 좀 덜 아프고 한쪽 다리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쪽을, 그러니까 삼엄교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엄교혈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다리 순환을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좋고, 하여튼, 이 삼엄교혈도 이렇게 한번 생각날 때, 자, 이거는 8대7 안에는 넣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고용으로 좀 알아주세요. 이거 좋은 열자리래요. 삼엄교혈. 삼엄교혈입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뼈하고 이 무릎, 그러니까 복숭아뼈하고 무릎뼈 사이에 딱 가운데쯤에 이렇게 보면 그쪽도 삼엄교혈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복숭아뼈하고 무릎하고 딱 가운데쯤에 이렇게 눌러보면 그쪽도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중도혈이라고 하는데, 중도혈, 자, 이쪽은 쥐가 났을 때, 이쪽도 눌러보면 다리가 편안해요. 다리가 시원하고 이렇습니다. 한 8번씩 이렇게 눌러보면.
자, 삼음교혈 조금 올라가서 중도혈. 중도혈은 복숭아뼈하고 무릎하고 딱 가운데고, 삼음교혈은 세치. 그죠? 삼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쪽을 눌러보면 아픈 쪽이 있습니다. 아픈 쪽이 혈자리니까. 그래, 하여튼 이 중도혈은 쥐가 자꾸 지간할 때, 이렇게 갑자기, 지간하면 괴롭잖아요. 지간할 때는 일단은 발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운동선수들이 지간하면 이쪽을 확 사람이 와서 막 젖혀주고 그런 게 이게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당겨도 잘 안 되면 중도혈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좀 많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쥐가 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가끔씩 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쪽에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근육, 바깥쪽 근육 있잖아요. 무릎에서 조금 내려와서 족삼리에서 조금 내려온 이쪽에 툭 튀어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주먹으로 툭툭툭툭툭툭 치면 쥐가 또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 이쪽을 두드려서 쥐가 풀리는 경우가 있고, 이 중도혈을 눌러서 쥐가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중도혈을 딱 누르니까 바로 쥐가 풀리더라고요. 발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일단 알아는 두세요. 우리가 모를 때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도대체 쥐가 나는데 내가 뭘 어떻게 돼? 저도 가끔씩 1년에 한두 차례씩 자다가 쥐가 나오는데, 이제 아니까 대처를 하니까 그냥 오히려 쉽게 넘어가요. 이러다가 아야야 이러다 그냥 딱 이러면 괜찮네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몰랐을 때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쥐가 밤에 저도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았으니까 가끔씩 쥐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막 10분, 20분씩 막 아파가 막 엄청 힘들어갖고 겨우 이렇게 어떻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 혼자 풀리니까 그 충격이 생각이 다음날 또 막 종아리가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못 풀어주니까. 자, 발끝을 이렇게 종아리 쪽을 이렇게 쫙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도혈을 눌러주든가, 요 족삼리 아래쪽, 정강이뼈 바깥쪽으로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쳐주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집에 자녀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제는 제가 내려가서 운동을 하는 중에 그냥 다리 혈자리는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약간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이렇게 지나가요. 어떤 생각이 지나가냐면, 그 다리 쪽이 이렇게 팽창을 풀어주는데 분명히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다리 쪽만 하다 보면 다리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불편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편함이 있고, 이 상체로 올라오는 피를 잘 대처를 못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쪽은 어떻게 혈자리나 어떤 다리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배 쪽은 모래주머니를 올리든다든가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상체 쪽을 좀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좀 그 대사, 한의학에서는 뭐 기를 잘 순환시켜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를 잘 순환시켜, 그거 똑같아요. 대사를 잘 진행시켜준다 이런 뜻인데, 상체 쪽에서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냥 또 자연스럽게 또 그런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 위쪽에서 상체 쪽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는데, 또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유튜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그냥 그런 생각에 이렇게 가슴 혈자리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의 검색창에다가 가슴 혈자리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슴 혈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이걸 그대로 다 모든 혈자리를 다 찾아서 누를 수는 없어요. 그죠? 다리 쪽도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사실 다리에만 해도 수백 가지 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난 동영상에는 뭐 한 50가지 뭐 이런 얘기 되는데 50가지가 헤아릴 수도 없고 100가지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가슴 쪽, 팔 쪽에도 혈자리는 무진장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이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가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배까지 이렇게 복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이건 뭘 건드려 보는 게 좋을까, 뭘 건드려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다 이렇게 해볼 수는 없다, 다 할 수는 없는데 세 가지 정도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한의사분이 이제 설명하는 거 이렇게 듣다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위의 위장. 그러니까 위장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래 배가 이래 보면 윗배가 이렇게 제가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내밀고 있으면 윗배가 이래 땡땡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윗배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랫배가 튀어나오는 부분을 윗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수건을 대기도 하고 벨트를 차서 또 누워있을 때는 또 위장 쪽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는 윗배가 살아나서 이제 뭐 벨트도 풀고 수건도 풀고 다 했는데 이제 윗배 이게 지금 위장이에요, 사실은. 거의 배꼽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한 2cm 정도 위까지. 예? 뭐, 물론 위가 처지고 이러면 배꼽 아래로까지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인이라면 배꼽에서 한 2마디 정도까지는 명치에서 배꼽까지, 배꼽 위쪽에 한 2cm 정도까지는 거의 위장입니다. 위장이 이렇게 명치에서 시작돼서 약간 왼쪽으로 갔다가 크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명치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 크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12지장 만나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우리가 윗배 이러면 이거 그냥 위에 위장이에요. 그 이제 위장에서 윗배에서 가장 이렇게 좀 눈여겨볼 부분이 이 중환혈이라고 있더라고요. 중환혈인데 중환혈은 자 위장에 뭐 기를 다스려준다 이런데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위장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장의 힘이 약해져 버리면 소장이나 대장 쪽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소장 쪽에 팽창이 생겼다 혹은 대장 쪽에 팽창이 생겼다 이 말은 또 다른 형태의 창자의 위장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그냥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창자가 이렇게 가다가 팽창이 볼록하게 생겼다는 건 또 다른 형태의 팽창이 자꾸 위장이 형태가 잡혀버린다. 그러면 위장은 한 개여야 되는데 이 위장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니까 뭔가 창자 전체의 움직임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오른쪽 폐가 처지든 하여튼 왼쪽 폐가 처지든 하여튼 오른쪽 폐가 많이 처지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이 명치에 있는 위식도 괄약근을 누르기 시작하고 또 오른쪽 소장, 대장 쪽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못 올라오니까 위장에 있던 가스가 결국 나갈 데가 없으니까 소장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밀려나가고 결국 대장까지 밀려나가는데 그러는 중에 팽창이 생기거든요. 팽창이 생기면 결국은 또 위장이 또 약해져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몸은 안 좋은데 밥을 자꾸 먹게 된다. 막 자꾸 먹고 나면 한두 시간 지나면 허기가 지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밥을 못 먹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인생 가운데 어느 주기 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때 어느 주기에는 한정없이 배가 고프고 자꾸 먹고 싶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허기 가져서 막 걷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허기가 지금 어떤데 막 두려움까지도 몸이 떨리기도 하고 그 위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위장이 힘을 잃어갖고 밥을 먹자마자 위장에 있던 음식이 쫙 이렇게 소장 쪽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와, 저 사람 식성 좋네, 소화 잘 시키네, 건강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제가 몇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는 몸이 아주 안 좋았는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있었던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막 소화가 위궤양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게 다 없어지면서 배가 막 계속 고프더래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 그 위장의 힘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위장의 힘을 좀 돋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 보통 두 군데예요. 위식도 괄약근 그러니까 위장 윗부분 위암이 걸린다 뭐 하여튼 문제가 생길 때 그 위장 윗부분 명치 부분에 그 위식도 괄약근 아랫부분 그 위장 입구 쪽이죠. 밑쪽 입구 쪽에서 뭔가 근육이 자꾸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근육이 자꾸 커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위장 맨 끝자락 그러니까 12지장 만나는 지점 그쪽에서 유문 그러니까 유문이 나오는데 그쪽이 근육이 자꾸 형성이 돼서 하여튼 그 위장에서 음식이 잘 못 나가고 자꾸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脘혈이라고 하는 걸 위장의 딱 센터예요. 센터 딱 가운데 부분인데 배꼽에서 배꼽이 이렇게 있잖아요. 배꼽이 있으면 손가락 4마디를 이렇게 제가 요거 배꼽이에요. 배꼽에서 손가락 4마디를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근데 딱 이 부분에 무조건 4마디를 하지 말고 허리가 좀 긴 분이나 이런 분들이나 뭐 허리가 짧은 분들이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마디, 4마디, 5마디 하여튼 그 근처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근처를 눌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칠 때는 배꼽 위 4마디 4마디 그 사촌 그러니까 4마디 지점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하는데 왼손을 하세요. 자, 왼손 제가 우리가 왼손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왼손을 의지적으로 쓰려고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오른손이 먼저 갑니다. 저도 방금 오른손이 왔잖아요. 설명해 주려고 해요. 편하니까 생각도 오른손 운동신경도 오른손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을 의도적으로 자꾸 써줘야 이게 신경도 발달하고 근육도 발달하고 혈관도 커지고 하는 거니까 또 어차피 우리가 왼손 운동이 좀 필요한 거니까 자 지금 가르쳐 드린 건 모든 걸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왼손으로 하는데도 왼손을 골고루 써야 돼요. 이쪽을 쓰기도 하고 이쪽을 쓰기도 하고 뭐 손가락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엄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엄지 2번째 마디 자 배꼽에서 4마디 부분을 항상 배꼽을 만져보고 대충 이렇게 배꼽을 만져보고 대충 한 5cm 한 5cm 되는 지점에다가 일단 손가락을 해볼게요. 눈이 여러분들 보니까 2손가락이나 3손가락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이게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윗배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한 8번씩 해봤습니다.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자 이렇게 빙글 약간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위장에 자꾸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힘이 생겨. 자, 이쪽을 자극을 주면 어떻게 보면 소장으로 내려가 있던 가스나 피가 다시 자꾸 위장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생겨요. 제가 연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는 위장을 자꾸 강화해 주는 거. 우리가 수건을 댔던 거는 위장을 강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위장을 자꾸 강화해 주다 보면 소장에 있던 팽창들이 위장 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 실질적으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서울에 뭐 어떤 한방병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우리와 같은 이렇게 뭐 위담이나 여러 가지 병에 걸린 분들이 찾아가면, 아, 당신은 뭐 위장의 힘이 약해졌다, 혹은 소장의 힘이 약해졌다, 이러고 대장이 세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병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8번, 7, 8번 지금 뭐 한 10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눌러줍니다. 자, 이게 중완혈입니다. 중완혈. 한번 찾아보세요. 중완혈입니다. 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뭐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이름 모르셔도 되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아세요. 배꼽을 만져서 그냥 한 4, 5cm 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서 아픈 쪽이 있다라면 그 지점이고, 안 아파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든다, 이런. 저도 윗배가 살아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점점 윗배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여기다가 그 지점에다가 누워있을 때 그냥 처음에는 250g 짜리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250이 좀 더 세게 벗기니까 500g 짜리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올려보니까 그냥 좀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가 든든해지니까 좀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윗배가 많이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데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많이 약하면, 그러니까 뭐 1kg 뭐 이런 거 적용해도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적정 중량을 뭐 써보시기도 하셔도 됩니다. 보충을 하실 때나 누워 계실 때. 저희 아내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만약에 올리고 싶으면 적정 중량,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모래주머니 위를 이렇게 자, 중환혈을 찾아서 이렇게 딱 가운데, 여기죠. 가운데를 중환혈을 딱 위치시켜서 여기를 왼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한 7, 8번씩 눌렀다가 쉬었다가 왼손으로 이렇게 눌렀다 쉬었다 하면 더 빨리 소장에 있던 가스나 피가 위장 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중환혈을 해서 이렇게 위장을 강화하면 소장에 있던 피, 가스나 피가 위장 쪽으로 이동한다,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장까지 이동하면 끝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위장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식도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식도 쪽으로 올라가서 가스 형태로 트림이나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오른쪽 폐가 처지거나 어떤 양쪽 폐가 처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 위식도 괄약근, 그러니까 명치라고 얘기하는 그 명치 부분 약간 위쪽에 위식도 괄약근이 있는데 그쪽이 계속 눌려 있다 보면 위식도 괄약근이 약간 근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개폐 동작이 정확하게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위장 위쪽, 그러니까 명치 쪽에 그쪽이 피가 그 식도 쪽으로 잘 올라오지 못하면서 그쪽이 자꾸 붓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염증이 생기면서 나중에 뭐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치는 뭡니까?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끝 갈비뼈, 이렇게 갈비뼈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근데 여기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만나는 지점 보면 오목하게 약간 들어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치라고 합니다. 그거 중국어로 툭 치면 아파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명치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치에서 한 1cm, 2c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갈비뼈가 있습니다. 그죠? 갈비뼈 뭐 끝에서 한 번째, 두 번째나 하여튼 명치를 누르는 게 아니고
그 명치 약간 위쪽, 한 1, 2cm 위쪽을 또 왼손으로 이렇게. 저 본능적으로 자꾸 오른손이 가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보세요.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 요 지점, 뾰족한 지점, 이제 두째 마디. 이 지점을 이렇게 지금 이 누르면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 저희 아내도 이렇게 누르면 되게 아파하는데 엄청, 그러니까 너무 아프게 하는 건 안 됩니다. 혈자리를 누를 때 제가 첫 번째 어제 동영상에서 얘기했는데, 혈자리 너무 세게 누르거나 너무 아프게 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좀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짝 아플 듯 안 아플 듯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고, 혹은 뭐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안쪽 팔뚝 전완근이 자꾸 어느 특정한 근육이 자꾸 당기고 아파요. 여러분, 제가 모든 근육은, 우리 온몸에 있는 근육은 골고루 써야 된다. 이게 건강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골고루 안 썼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망가진 겁니다. 항상 골고루 쓰려고 해요.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좀 익숙해지면 뭐, 어느 손가락, 어느 지점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7번, 8번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전중혈이라고 한의학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전중혈. 전중혈은 이게 우리가 남자들 젖꼭지, 이게 가슴이 있고 젖꼭지가 있잖아요. 젖꼭지를 딱 가운데서 딱 만나는 지점. 이게 전중혈입니다. 전중혈. 아까는 무슨 혈? 중완혈. 중완혈. 자, 이쪽은 전중혈. 전중혈은, 우리가 화병. 우리 화병이 있으면 가슴을 툭툭 치잖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이고, 가슴 답답해. 아이고, 가슴 답답해. 이게, 전중혈이, 이게, 화를 좀 다스려, 누그러뜨려주고 다스려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것도, 그럼 화를 다스리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조그만 일에도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좀 다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려줄 필요가 있고, 여기 전중혈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새끼손가락 위쪽에 신문혈이라고 있습니다. 손바닥, 새끼손가락 방향에 여기 온폭파인부, 신문혈이라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보통 이 전중혈은 신문혈과 같이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세밀한 거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중만혈과 전중혈을 이렇게 해주면, 요 명치 쪽, 그러니까 위장 꼭대기 부분에 있는 어떤 쌓여가는 혈액이 이 위로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어제 내려가서 운동할 때 계속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심하게 안 아파서 해도 괜찮던데, 저희 아내는 여기를 만지니까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되게 아파하고. 그래서 부드럽게 해줬습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왼손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왼손. 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중완혈과 이게 전중혈, 어디를 하든 간에 호흡을 좀, 이게 특히 중완혈을 할 때는 약간 복식호흡처럼, 복식호흡을 해도 되고 바람을 불어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호흡을 하라는 겁니다. 내뱉었으면 또 들이마셔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복식호흡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후 해놓고 공기가 나가는데 자기가 답답해서라도 공기를 들이마시겠죠. 그죠? 물론 알아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게 중간혈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호흡을 하면 위장이 더 힘을 받아요. 중요하겠죠. 호흡. 후 뱉으면 배가 쑥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한 7, 8번. 자, 상체 쪽.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혈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혈자리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여기도 분명히 가슴 혈자리를 보면 이 가슴, 여기서부터 배꼽 아래까지 다 혈자리예요. 다 혈자리예요. 다 혈자리인데, 여기도 뭔가 혈자리 있는데, 저도
명확하게, 이거 지점을 잘 명확하게 판단해주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관지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관지혈. 기관지 입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들어가면 구멍이 있습니다. 그죠?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목에서 후두에서 이렇게 두 갈래가 이렇게 갈라져. 하나는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관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살짝 내려가다가, 거기서부터 이 폐로 흘러가기 위해서 기관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목 안에는 튜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한 개는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튜브가 있고, 한 개는 공기끼리 들어가는 튜브가 있습니다. 호스가 있다는 거예요. 튜브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 이 쇄골 있잖아요. 쇄골에서 한 8cm 정도, 7, 8cm쯤 내려오는 지점이에요. 내려오는 지점. 이 쇄골에서 한 7, 8cm쯤 내려오면 여기에서 양갈래로 기관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게 이제 갈라지면서 이게 기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관이라고 하고, 이게 여기서 내려가면 갈라지니까 기관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이 이제 갈라지죠. 막 수천 가닥으로, 모르겠습니다. 수백 가닥인지 수십 가닥인지 하여튼 막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폐 구석구석으로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폐는 이제 스펀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기 길이 있고, 끝자락에 폐포가 있어서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관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지점이 뭔가 하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기관지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시작점.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 여기를 만약에 압박을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기를 압박을 해주면, 이제 세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주면 부드럽게. 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혈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고 봅니다. 중안혈도 중요하고, 자, 전중혈도 중요하지만은 기관지혈도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 여기를 압박을 하면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압박하면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쇄성 폐질환 걸려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나 기관지가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팽창은 잘 되는데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축이 안 돼서 나중에 기관지 수축 안 되는 부분에다가 스텐트 삽입을 한다든가 이런 해요. 시술을 해요. 그러니까 폐가 수축이 돼야 호흡이 되니까. 확장은 되는데 수축이 안 되면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압박을 부드럽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근데 한 번, 두 번 할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요, 한 8번씩 20번이 되고 3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200번이 되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이렇게 가져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보면요, 어느 시점에 이제 뭐 한 100번 정도 넘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바람을 분다고 했잖아요. 아까 호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람을 불면 뭔가 모르게 날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가슴이 약간 시원해진다. 이 상체가 뭔가 시원해. 이게 폐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져 있던 폐가 일씩 들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을 내기 시작. 자, 이거 제가 동영상 첫 번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위한 동영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제 말을 착각하시고 잘못 들으시고 이걸 일반인들한테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양쪽 폐가 같이 수축이 되면 여전히 오른쪽 폐는 쳐져 있어요. 우리는 누워있을 때나 어떻게 보면 왼손에다가 더 무겁게 차잖아요. 누워있을 때는 심지어 500g 더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피가 흘러가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에서 여기를 눌러주는 거지, 이런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자기가 효과가 좋으니까
내 가족한테도 효과가 좋겠지 해서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약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배웠고 또 순방향 원리에 대해서 배웠으면 약간 이해하셨으면,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이해하신 대로 행동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면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지 안 하고 뭐 기관지 협착증 치료법하고 막 이렇게 동영상을 제목을 올려버릴 거예요. 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아는 대로 제일 안전한 방식대로 주의사항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영상 제목들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제가 그냥 임의로 혈자리 이름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기관지, 정확하게 말하면 기관지 입구혈, 기관지 혈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자로 기관지 입구혈, 그냥 입구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가는데, 근데 이 기관지 입구가요, 오른쪽 폐, 그러니까 오른쪽 폐로 들어가는 기관지 입구가 더 크대요. 더 넓대요. 왼쪽 폐로 들어가는 기관지 입구는 조금 좁대요. 약간. 그냥 저도 어제 그걸 연구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서 어제 또 네이버 찾아가서 한번 기관지 입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기관지 입구가 더 넓대요. 구멍이. 왼쪽은 약간 더 길고, 오른쪽은 짧고 넓고 왼쪽은 더 길고 좁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해부학에서. 이걸 기관지 혈이라고 그냥 제 임의대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왼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하시고, 왼손으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팔도 좀 흔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스트레칭 바도 좀 당겨 주시고, 턱걸이 형태로 이렇게 좀 해보시고, 이거 저는 모르겠지만 겨드랑이 쪽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지, 제가 유달리 겨드랑이 운동을 하면 자꾸 좋아서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세 가지 혈자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중환혈을 배꼽에서 4마디, 그 지점을 어떻게 하든, 자, 뭐 엄지로 이렇게 해도 되고 8번 정도 합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새끼 호흡을 하면서 당연히 머리 안 들어줘도 좋습니다. 오른쪽 어깨 들어줘도 좋습니다. 그죠? 오른팔 흔들어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왼팔도 흔들어주고, 이거 다 해주면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들 배운 것들을 응용하면서 하는 게 최고예요. 너무 한 가지만 집착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랬죠. 한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죠? 우리 몸이 구석구석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한 가지로 해결이 됩니까? 그죠? 중환혈을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중환혈을 하고, 자, 전중혈, 양쪽 꼭지 사이, 명치에서 한 1, 2cm 위에, 거기를 자극을 자꾸 주는 겁니다. 약간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너무 세지 않게, 바람 불면서. 자, 여기서, 자, 아까 쇄골에서 한 7, 8cm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거의 한 3cm, 4cm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명치에서 한 2cm, 전중혈에서 한 3cm, 4cm, 그 지점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쇄골에서 한 8cm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옛날에 여기 오른쪽 폐 여기 혈자리 있죠. 여기서 7, 8cm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지점과 평행선입니다. 여기 폐를 들어오지는, 오른쪽 폐를 들어오지는 혈자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서 오른팔 흔들면 폐가 잘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평행선으로 오면 좀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걸 제가 수시로 해줘 봤습니다. 해줘 보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나가서 운동할 때 해보니까 마지막에 약간 코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특히 기관지를 누르고 호흡을 할 때 자기 날숨이 잘 된다 이런 거, 요 가슴 위쪽이 좀 시원해진다 이런 느낌도 있고, 중환혈을 자꾸 할 때는 윗배가 자꾸 든든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고,
사실 여기 전중열을 누를 땐 처음에 조금 아팠어요. 조금 아프더니만 그다음부터 아프지는 않은데, 이거는 뭐 특별히 뭐가 좋다 이런 느낌은 몰라요. 근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항상 들어요. 이 부분이. 여행의 화병을 다스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차분함을 느꼈나? 내가 뭐 그렇게 불안한 증세가 없었으니까 좋아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 여기를 누르면 시원한 좀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걸 잘 못 느꼈습니다. 근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활동할 때, 이제 왼손, 어차피 우리가 왼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좀 해주면 어떻게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왼팔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상체, 우리가 지난 시간은 다리에 대한 혈자리를 했고, 오늘은 상체에 대한 혈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만 일단은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에, 그러니까 중환혈을 누르면 소장, 대장 소장에 있던 가스나 피가 자꾸 위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위장이 자꾸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장에만 올라오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에서 다시 식도로 올라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폐도 같이 들려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면서 올라와야 되니까 중환혈 다음에 전중혈을 눌러주고 이 기관지혈을 자극을 7번씩 8번씩 이렇게 해주자는 겁니다. 왼손으로 바람을 불어주면서. 자, 뭐 복식 호흡을 해도 괜찮고, 바람을, 이제 날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바람을 불어주나 하면 폐가 수축되라고. 자, 그죠? 우리가 폐가 처져서 자꾸 문제니까 폐가 좀 수축되라고. 그냥 그렇다고 바람을 세게 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네? 습관적으로 좀. 근데 몸을 가만히 서면서 바람을 자꾸 불면요, 문제 생겨요. 가슴이 뻐근해집니다.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든가, 이렇게 한 번씩 팔이라도 움직이든가, 약간 그러면서는 바람을 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계속 바람을 분다든가, 가만히 앉아서 계속 바람을 불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폐가 압박이 되면서 가슴이 빡빡해지면서 기분이 이상해져.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 돼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위장을 우리 모든 장기의 센터라고 봅니다. 센터.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있고 가운데 센터가 있고 이쪽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센터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위쪽인데, 예를 들어서 이래 돼 있으면 이 위쪽 부분은 장기라는 거는 폐도 장기예요. 맞죠? 폐도 기관지가 있어서 폐가 뭐 그냥 이래 뭐 세포 물질로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기관지가 있어 스폰지처럼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창자에 빈 공간이 있듯 폐도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압, 압력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장기도 압력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장이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장기의 압력 조절 중추 기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장이 모든 장기의 압력 조절 중심 기관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폐와 식도예요. 폐와 기관지와 식도. 이게 큰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센터가 위장이 있습니다. 위장. 그 위장 아래쪽에는 이제 소장과 대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폐와, 그러니까 식도와 이 힘이 소장과 대장의 힘과 균형을 맞추게 해주는데 조절하는 기관이 위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이 항상 음식이 있든가 가스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있게 되는 겁니다. 위장이 전혀 가스가 없고 이러면 위장이 납작해져 버리면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으로도 또 이게 그 위장도 1분에 뭐 몇 번씩 움직이거든요. 위장은 1분에 움직이니까 1시간에 5번, 6번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식을 먹어주면 한두 번 더 움직여주고, 막 이렇게. 위장은 그렇게 자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1시간당 5번, 6번 이렇게 움직입니다. 심장은 뭐 1분에 막 60회, 70회 뛰잖아요. 위장은 1시간당 5번, 6번 뜁니다. 움직여줍니다. 쫙, 이렇게 쫙. 힘이 굉장히 세요. 예. 근데 위장에 항상 가스도 있어야 돼요. 가스가 너무 많아져도 머리가 띵하고 체기가 나타나고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위장에 가스가 너무 없으면 배고픔에 시달려요. 자, 위장이 가스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키워줘야 되고, 가스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뭔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폐가 처짐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가스가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옛날 영화에 봤는데 하여튼 어떤 나쁜 사람이 하여튼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 자동차를 고장내기 위해서 그 뒤에 연기 나오는 배기통이 있잖아요. 배기통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쿡 꽂아 놓으니까 차가 덜덜덜덜 거리면 시동이 팍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 가스가 못 나오게 막아버리면 자동차 엔진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장에는 가스가 가득 하는데 폐가 쳐져 있으면 가스가 이렇게 위로 못 빠져나오면, 호흡을 하면서 못 빠져나오면 압력이 자꾸 올라가서 결국은 몸이 아파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위장은 우리가 센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센터일 때는 위장에 힘이 있죠. 그러면 아랫배가 들어가겠죠. 아랫배가 들어가고 가슴이 이렇게 쭉 펴지겠죠. 그죠? 위장에 힘이 없으면 가슴이 처지면서 아랫배는 뿔 올라오고 윗배는 쑥 꺼져 버리겠죠. 이거는 뭔가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 뭔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으면 가서 기술자한테 자 이거 어떻게 됐을까 고쳐달라면 고쳐주는데, 이거는요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항상 이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부속품을 끼워 놓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를 똑바로 잡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걸 자꾸 해결하려고 들고, 근육의 형태를 바꾸고 혈관의 형태를 바꾸고, 위장의 힘이 약하면 자극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수건을 댔던 이유, 그런 게 다 이런 맥락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혈자리를 안 다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본능적으로 이쪽에 수건을 댈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고, 해보니까 분명히 좋았었습니다. 좋았고 그게 효과를 내서 상복부가, 윗배가 충분히 살아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응용하기 위해서 제가 누워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누워서 해봤는데, 누워서 할 때는 이게 안 움직이고 할 때는 약간 불편함을 감내를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중환열, 배꼽에서 네 마디 올라가는 데는 이게 500g이나 처음에 250g만 해도 좋더라고요. 나중에 또 500g 하니까 약간 더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제가 위장이 충분히 세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 이걸 계속 해줄 건가 했을 때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도 뭔가 보이지는 않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팽창 요소들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소장 쪽에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팽창의 요소들이 자꾸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기는 할 겁니다. 자, 4마디 지점분에 이렇게 한번 올려봤고요. 그러면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중열하고 기관지는 굉장히 좁아요. 거리상으로. 에? 내가 여기 명치에서 한 2cm, 또 여기에서 한 4cm. 그러면 4cm 밖에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4cm 밖에 거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팔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보니까 150g 짜리 모래주머니가 있었어. 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가 뭐 한 최소한 12cm, 13cm는 되거든요. 길이가. 그래갖고 요 지점에다가 누워서 150g 짜리를 누워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여기 자극을 줬으니까 여기 딱 누워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제가 아마 어제 저녁에 한 40분, 50분 정도 자기 전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낮 동안에 했던 게 영향이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폐가 이렇게 쭉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폐가 들리면서 이 위쪽이 따끔따끔거리더라고요. 이 폐 위쪽이 여기가 따끔따끔거리니까 폐가 들렸으니까 이 위쪽이 혈관에 자극이 오면서 따끔따끔거리거든요. 폐기관지 확장이나 폐쇄성, 폐확대증이나 이런 보면 폐 위쪽을 활용을 못해요. 이쪽 위쪽으로 공기가 잘 못 들어가요. 피가 잘 못 올라와요. 아래쪽으로 피가 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처지는 거예요. 폐가 수축이 잘 되면 이 폐 위쪽도 활용을 해요. 그 산소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폐 위쪽으로 피가, 혈액이 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폐로 충분히 일로 못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대어 보니까 실제로 이 위쪽으로 피가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가 따끔따끔거리더라고요. 그냥 되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거를 사용했나 하면 이게 좁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좁은데 100원. 저희 아내는 200g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폐가 좀 더 처졌다고 판단이 돼서 해보니까 이게 부담스럽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150g이면 어제 폐가 들리는 걸 느꼈으니까 또 100g으로 해보니까 또 이상하게 또 별로 느낌이 세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150g을 한번 해본데 여러분들 이것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뭐 하여튼 제가 해보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도 제가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 원리는 생각이 나서 어떤 걸 적용했나 하면 500g이나 250g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올려봤던 적이 있는데 뭔가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미미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퍼져 있잖아요. 특히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려보면 여성들은 이제 가슴이 약간 솟아 있으니까 이게 또 올라와 버리고 자다가 여기 누워있다 보면 올라와 버리고 또 운동하다 보면 자꾸 이동해 버리고 뭔가 또 여기 골이 있으니까 이게 넓으면 이게 가슴에 탁 막혀갖고 또 남자들도 운동하고 이러면 가슴이 튀어나와요. 그죠? 또 이쪽은 속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을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냥 이걸 해볼까 하다가 이거 해봤는데 해서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지혜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해보자 이래갖고 이걸 사용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요렇게 딱 되고 탁 누워 있으니까 딱 그 지점에 압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보기도 하고 또 이쪽 전중혈도 살짝 눌러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더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때 상황에서 제가 왼손에 500g 차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죠? 오른쪽 어깨 쪽에 수건 한 장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왼손에 차고. 저희 아내는 왼쪽 가슴에도 이렇게 조금 더 올리기도 하고, 또 저희 아내는 여기 해갖고, 여기 횡격막 쪽에다가, 요걸 깔아놓고 횡격막 쪽에다가 1.5kg인가 2kg짜리인가 하나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왼쪽 가슴에다가 500인가 1kg인가 하나 또 올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저희 아내는, 저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저는 왼손에만 500 잡고 저희 아내는 횡격막에도 한 1.5kg 정도 올려놓고 또 왼쪽 가슴에도 500인가 1kg인가 올려놨었습니다. 이래서요. 그리고 뭐 누워서도 이런저런 운동도 하기도 하고 누워서 장롱에다 스트레칭바 걸어놓고 이렇게 양팔로 좀 당기기도 하고 왼팔로만 더 당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 배에도 저는 처음에 이제 250g만 여기 네 마디 사촌 지점에 딱 센터에 가운데 맞춰야 되죠. 그죠? 예. 딱 맞춰서 딱 올려놓고 이렇게 있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배에도 요것만 하니까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낌이 오더래요. 느낌이 와서 여기다가 또 1kg 정도를 이 위에다가 덮은 거예요. 이걸 이래 놓고 1kg 정도를 이런 가로식으로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더 세게 작동하겠죠. 뭐 하여튼 자, 이대로 하라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하라는 거 아니라고 해서 본인한테 맞게 뭐 저희 아내가 1kg 적용해서 여러분도 500g을 적용해도 될 수도 있고 뭐 250g만 적용했을 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 안에 누워 있을 때 또 뭐 이렇게 골반 쪽에 물병을 어떤 때는 왼쪽에만 기대기도 하고 또 양쪽에다가 기대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깐씩 오른쪽에만 기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팽창 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물병을 요즘은 기대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체 쪽의 혈자리를 오늘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3가지를 알려드렸고 물론 팔 쪽에 이런 데 뭐 하여튼 합곡혈이나 여기 뭐 그 곡지혈이나 뭐 수삼리나 이런 쪽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움푹 파인데 곡지혈이나 여기 약간 내려와서 수삼리 뭐 이런 데 좀 눌러주면 위장에도 도움이 되고 머리 아픈 데도 좀 도움이 되고 막 그 뭐 오늘 신문열 뭐 이런 거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팔에 문제 있는 분들은 좀 이런데 팔 쪽의 혈자리도 조금 관심이 가고 근데 혈자리와 사실은 운동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방향성을 띠고 운동하면 사실 그 혈자리 운동이 되기는 돼요. 운동도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운동 방향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뭐 팔뚝 이 위쪽이 아프면 전에 이 안쪽으로 운동하라 하고 자꾸 이런 얘기했죠. 제 안에 한동안 이 팔뚝 오른 팔뚝이 굉장히 땡땡했어요. 땡땡했는데 제가 가르쳐주고 이게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고 누웠어도 이렇게 자꾸 누르고 하니까 얘가 부들부들해졌더라고요. 근데 그 고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더 단단해져요. 그게 피를 다른 데로 돌리니까 그쪽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 다 부들부들해지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딘가에 땅땅해져 있다는 그 피가 몰려있다는 건데 그걸 어느 쪽으로 돌려놓을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 부분들 해결을 하시고 제가 혈자리 전문가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혈자리도 해보고, 이제 모래주머니 도움도 받아보고, 또 이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누워있으면, 뭐, 손발도 좀 까딱까딱 거려 보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냥 모래주머니 올려놓으면 세상으로 편안해요. 편안해요. 편안해도. 올려놓을 때만 편안하고 내려놓으면 또 좀 지나면 또 나빠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는 이제 몸을 회복하기는 어렵죠.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좋게 할 수는 있는데 잠깐 좋아지는 겁니다. 자, 뭐 어제도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아내한테도 적용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제 좀 저희 아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컨디션이 또 살아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하여튼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이걸 또 얼마나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뭐 저는 아주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갖고 해보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절대 무리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동시에 다 처음에는 동시에 하세요. 나중에는 위장이 좀 약한 느낌이면 위장 쪽을 먼저 또 좀 하세요. 위장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네? 중환혈을 좀 더 많이 해주시다가 위장이 조금 힘을 낸다 싶으면 또 요 위쪽에 전중혈이나 기관지혈을 이렇게 또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쪽 기관지혈을 하면 폐가 잘 수축이 되니까 폐가 좀 많이 처져 있다고 뭐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전중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중열 자꾸 도와줘야 저 위식도 괄약근이 횡격막 센터거든요. 횡격막이 출발하는 지점이에요. 그 위식도 괄약근 윗부분을 자극해 준다는 건 횡격막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뜻도 됩니다. 횡격막을 강화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전중열. 또 화병이 왜 나겠습니까? 화병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 곤란 상황으로 잡거든. 호흡을 안 해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 그러면 횡격막이 안 움직여요. 폐가 안 움직이니까. 그럼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요. 그때 여기 자극을 주면 아프죠. 횡격막이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라고 움직이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슬슬 호흡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통증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조심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게 몸이 나빠지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느끼시고 원리를 이해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